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입니다. 이 시는요, 신경림이라는 시인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조금 익숙하고 또 그 신경림 시인의 대표적인 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봤고 읽어볼 만한 시입니다. 이 신경림 시인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가 바로 농무죠. 자, 농무라는 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신경림 시인의 시인데요. 말 그대로 농촌에서 추는 춤이라고 해서 주로 농촌 공동체의 실상이라던가 그것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을 신경림 시인이 대표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신경림 시인을요, 다른 말로 민중시인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농촌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민중들의 그런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신경림 시인을 민중시인 이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신경림 시인 같은 경우는요, 1960년대, 그 다음에 80년대 이 당시에 이제 산업화 근대화로 황폐해져 가는 자연이라던가 농촌, 하지만 거기서 안에서의 그 공동체적인 삶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 하면 자연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자연물을 좀 다룬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것은요, 이 시의 제목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우리한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랑 노래가 바로 시의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황조가라는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것이 원래 그 시의 기본적인 그런 본질이고, 또 우리가 가장 노래를 하고 싶거나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것은 뭔가 달콤하고 좋은 것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문학을 볼 때는요, 항상 이 수식어를 잘 봐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가난한 사랑이잖아요. 이 가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소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내가 손안에 500원이 있는 거랑 5천만 원이 있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전부는 아니지만 삶에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랑인데 바로 가난한 사랑 노래라면 이 사랑이 결코 기쁘고 즐겁고 너무 행복하지만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디서? 시의 제목에서 벌써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랑 노래를 부르는 사람, 바로 화자의 심정도 결코 기쁘지만은 않고 좀 슬프거나 안타깝거나 뭔가 이 가난함에 고통을 겪거나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가 바로 가난한 사랑 노래의 부제입니다. 자, 이 부제에는요, 실제 신경림 시인의 그런 경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웃의 한 젊은이,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화자고요. 실제로 신경림 시인이요, 한 젊은 연인의 결혼을 축하하는 주례를 봐주면서 읊어준 축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결혼식에 이런 가난한 사랑 노래를 불렀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때 이제 신랑 신부 중에 요 남자분이 노동운동을 해서 지명수배 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명수배 중에다가 그 다음에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면 뭔가 의식은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투쟁적이지만 결코 생활의 수준은 부유하지는 못했을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름한 지하실에서 이제 결혼식을 급하게 치렀는데, 이때 신경림 시인이 이런 시를 이제 헌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신경림의 이 사랑 노래가 이제 1988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요즘 시대는 돈이 없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평균 결혼 연령도 계속 높아져 가고 또 출산율도 그만큼 적어져 가는데요.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나이가 젊을 수도 많을 수도 있지만
이런 가난한 사랑 노래가 비록 1988년에 이제 발표가 되었지만 결코 지금의 2020년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는 변해도 이 본질이라던가 상황은 잘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당시에는 허름한 지하실에서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지금 세대에서 누가 허름한 지하실에서 땡전 한 푼도 없이 결혼을 해서 부부로서 삶을 살아갈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경우라던가 또 주변 또는 앞으로의 사랑을 할 때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사랑을 할까? 내가 이런 사랑이라면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랑 노래의 전문을 읽었다는 전제 하에 제가 여기 부분을 이제 1행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1연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걸 보고 자유시라고 하죠. 산문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8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시의 표현 방법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반복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리법이 많이 쓰입니다. 이 시를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먼저 이렇게 짚어드리면요. 왜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화자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도 역시 뭐를 안다? 외로움을 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서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여기 부분도 보이죠?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라고 보이죠?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계속해서 뭐를 의문형 어미인 서리법을 통해서 내가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그 다음에 이런 울음 같은 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전체적인 구성에서 서리법과 반복법이 잘 보인다는 거.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구조에서 이제 표현법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외로운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라고 이제 끝납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은요, 이렇게 도치법입니다.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치 또한 무엇을 위해서다? 강조를 위해서다. 표현법은 웬만하면 다 강조죠. 반복도 강조고. 자, 그래서요, 이제 헤어진 상황이라는 건 이 화자가 어떤 상황, 이별의 상황이구나, 이런 거 정도는 뭐 알 수가 있죠. 아, 그래, 이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 외롭겠구나.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의 묘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눈이 쌓인 골목길이야. 그러면 눈이 쌓였다는 건 이거는 뭐예요? 시각적인 거죠. 근데 이 시각적인 것이 하얘, 흰색이야. 눈이 쌓였으니까. 자, 근데 그 위로 뭐가 쏟아져?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져요. 그럼 새파랗다는 건 뭐냐면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과 푸른색에 뭐가 일어나요? 대비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색채 대비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시를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색채 대비구나 하고 표현법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학이란 거는 표현법 이전에 내용이 있죠. 왜 화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시인은 이렇게 색채 대비를 사용했을까?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이제 고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 쌓인 골목길이면 흰색이에요. 근데 그 위에 푸른색의 이런 새파란 달빛이 쏟아지면 이 화자의 뭐가 외로운 상황이 어떻게 돼? 강조가 또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명한 대비는 뭔가 처량함이라던가 쓸쓸함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비정함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색채 대비를 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겠는가? 라는 말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렵냐? 그 상황이 이제 뒤에 나와요. 다 도치법이라고 했죠. 두 점을 치는 소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거예요. 두 점이 뭘까? 두 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시각을 세는 단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새벽이야. 그 다음에 방범대원의 호각소리라고 하는데, 방범대원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치안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가지고 뭐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자율 방범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경찰들이라던가 이런 보안이 잘 되어 있지만 이때 80년대는 그런 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 방범대원은 약간 독재 정권 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통금도 있었고 하니까 새벽에는 이렇게 빨리 들어가라고 호각은 호루라기입니다. 호루라기를 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런 호루라기 소리를 듣게 되면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급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메밀묵 사려 소리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리어카에 찹쌀떡, 메밀묵 이렇게 찹쌀떡하고 메밀묵을 가득 담아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사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소리가 밖에서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많이 나온다? 소리가 많이 나온다.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근데 이것들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방범대원이라던가 메밀묵을 판다는 것과 육중한 기계가 굴러간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도시의 풍경이거든요. 근데 이 신경림 시인의 시를 가만히 보다 보면요, 신경림은요 자연을 긍정하고요, 이 자연을 파괴하는 도시 문명을 극명하게 대조를 합니다. 이렇게 근대화가 진행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죠. 그래서 농민들이 도시로 가서 이제 노동자가 되는데요. 이 노동자의 삶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신경림은 주로 이 노동자, 그 다음에 도시 주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시를 썼는데요. 여기서도 이런 것들이 뭔가 두려움을 주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각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청각이 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 볼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뭐를 버렸겠는가?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난해서 헤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리움은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뭘 그리워하는지 그 다음에 나와요. 어머님 보고 싶어 수없이 되뇌어보지만 반복해보지만 집뒤 감나무에서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간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 부분은 다 도시야, 이쪽은. 자, 근데 내가 그리워하는 곳은 어디야? 집뒤 감나무에서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이거는 농촌, 자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대조가 되죠. 문명과 자연, 도시와 농촌, 이런 식으로 신경림 시인의 특징이 이렇게 대조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빨간 감 바람소리라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또 시각,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청각.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감각적 이미지를 잘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뭘 모르겠는가? 사랑을 모르겠는가? 자,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자, 여기서는 촉각이죠. 이 사랑하는 여인의 그런 뜨거웠던 입김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이거 2번 반복되죠. 강조죠. 속삭이던 내 숨결. 이거는 역시 이제 청각. 그 다음에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이거는 청각.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역시 감각적 이미지로 말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뭘 몰라?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강조가 되죠.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요,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그 어떤 화자의 사랑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요? 이 가난한 이웃의 한 젊은이에 대해서 뭐가 느껴진다? 바로 연민의 정서가 느껴진다. 그래서 이 시가요, 이렇게 설명을 듣기보다는 중저음의 남성 성우가 읽어주는 걸 들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 뭔가 마음이 슬퍼져요. 애상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 당시 1988년의 그런 어떤 모습, 그런 현실적인 그런 고통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역시 이제 감각을 많이 썼다는 거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를 저랑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하게 보면 그냥 남녀 간의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이별 이런 것을 다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걸 민주주의 또는 자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독재 정권 하에서 이렇게 억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사랑을 얻기 위한 그런 열망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님을 민중 시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경님이 다뤘던 농촌이라는 소재 또는 그런 도시 변두리의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라던가 열망이라던가 자유라는 그런 순수한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신경님 시인의 시를 많이 읽고 또 배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